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오랜 가난을 벗고 자립경제, 자주국방,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 중흥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되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제5대부터 제9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였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향년 61세로 서거하여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월 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 너무도 깊고 짙은 자취를 남긴 분입니다. 1917년 박 대통령은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 일제 식민 통치 하에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 보통공립학교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1940년 만주 공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 박군의 실력을 보여 1942년 3월 졸업생 450명 중 1등으로 졸업하여 일본 육군사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1944년에는 일본 육사를 3등으로 졸업한 후 조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일본 교육총감상을 받았습니다. 1944년 다카키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일본 관동군 635 부대의 소위가 되었고 1년 만인 1945년 조국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북경으로 가서 광복군 제3지대에 편입되어 광복군 제2중대장으로 1946년 5월 8일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그의 형 박상희는 그냥 선생질이나 하고 있었으면 됐을 터인데 제 고집으로 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46년 9월 24일 박정희는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생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당시 29세였고 입학생은 총 263명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조선경비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1946년 10월 가장 존경했던 셋째 형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구 10월 사건 당시 10월 3일 오전 9시 선산군의 좌익들이 구미경찰서에 들어가서 배상철 서장에게 경찰 권한을 넘기라고 난동을 부릴 때 박정희의 셋째 형 박상희가 경찰의 총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박정희를 남로당으로 끌어들인 인물이 대구 사람 이재복입니다. 이재복은 일제시대 평양에서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사가 되었으면서도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남로당 군사부 총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평소 박상희와 가깝게 지내면서 남로당 가입을 권하였고 박상희는 당시 시대가 어렵고 집안이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에 쉽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10월 사건 때 박상희가 죽자 이재복은 형 박상희의 장례 비용을 모두 대주고 그의 유족들을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접근하여 자기와 함께 일하면 형의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남로당 가입을 권하였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이재복에게 따뜻한 인간미를 느껴 큰 감명을 받고 남로당에 가입하여 좌익이 되었고 이재복은 박정희에게 군군 내의 남로당 세포 조직을 총괄하는 군사부장이라는 간부직을 맡겼습니다. 한편 이재복은 대구에 주둔 중이던 제6연대장 최남근 연대장을 포섭하여 남로당 간부로 만들었는데 최남근은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선배로서 서로 친숙한 사이였습니다. 제8연대장 중대장 시절에는 박정희가 연대장으로 모신 상사였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이재복, 최남근, 박정희 등은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바로 남로당원이 된 배경입니다. 1947년 9월 27일 박정희는 중위를 거치지 않고 대위로 승진하여 제8연대에서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1948년 8월 1일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3개월쯤 지났을 때 여수 순천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수 순천 사건이 터지자 이를 계기로 군부 내 남로당 세력에 대한 일제 권고가 시작되었는데 1948년 11월 11일 박정희도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특무대의 김창룡은 이재복의 비서 겸 군사연락책 김영식을 붙잡아 군내 자익세포 명단을 통째로 입수하였는데 그 명단 속에 박정희 소령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희는 특무대 김창룡의 조사를 받으면서 모진 고문과 매를 맞았습니다. 이후 사형 선고를 받고 1949년 1월 강제 예편을 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특사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때 박정희는 200여 명의 남로당 명단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무기징역, 파면, 급료, 몰수형 등을 차례로 받았습니다. 이때 박정희의 사면을 위해 노력한 사람은 그의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 동기생이었던 김한일 방첩과장과 백선엽 정보국장이었습니다. 박정희가 남로당에서 중요한 군사부장직을 맡은 것은 분명하지만 맡은 직책만 거창했지 군 내부에서 다른 구성원들을 남로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섭 공작을 직접 실행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의 김한일 방첩과장과 김창룡 대위 등의 상세한 조사 작업을 거쳐 확인된 것으로 그가 남로당에 몸을 담았지만 실제 활동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박정희는 군대 내 남로당 조직을 수사팀에게 알려준 점을 들어 구명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에서는 면제되었으나 대신 파면 명령이 떨어져 그때부터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전투정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박정희는 그해 9월 14일 복직되어 육군본부 전투정보과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중령으로 진급하여 육군본부의 수송지휘를 맡았습니다. 5.16 군사혁명 1961년 5월 16일 새벽 2시 한강을 넘어 서울로 들어온 박정희가 이끄는 3천여 병력은 서울 진입을 저지하려는 헌병들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3시간 후 군인들은 중앙청과 방송국을 점령하고 새벽 5시 첫 방송으로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6개 항목의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약에는 박정희의 철저한 반공의식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당일 오전 9시에는 군사혁명위원회의 이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의장은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부의장은 박정희였습니다. 피신해 있던 장면 국무총리는 5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각 총사퇴와 군사혁명위원회의 정권을 이양한다는 결의를 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이를 제가했습니다. 5월 22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된 박정희는 1963년 2월 28일 민주공화당을 정식으로 창당하여 박정희가 총재가 되었습니다.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박정희가 당선되고 12월 17일 제3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현대사에 너무도 깊고 짙은 자취를 남겼고 우리나라가 오랜 가난을 벗고 자립경제, 자주국방,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민족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민족 중흥의 지도자였습니다.